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은 화웨이를 한방에 날려보내는 우한 폐렴, 중국 바이러스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운영 중인 네이버 블로그 은하정보부 제이슨의 인텔 언텔에서 스크립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 자금으로 화웨이, ZTE 등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전기통신 제품의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에 구축한 화웨이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 내 소규모 통신업체들은 주로 농촌지역의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손쉽게 기존 장비를 탈거하고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아서 장비를 교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미국의 대도시에 이어 농촌 지역에서도 화웨이의 신규 진출이 전면 봉쇄되는 것은 물론 기존 제품 퇴출에 이르기까지 화웨이 흔적 지우기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화웨이 죽이기 작전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달리 대서양 너머 영국에서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예상과 달리 화웨이를 감싸고 돌면서 아직 전선의 향방이 불분명합니다. 미국은 5개국 간의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서도 양대 축을 이루는 영국이 5G 인프라 구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자 향후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지속적인 압박 작전을 전개해왔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테레사 메이 총리가 5G 사업에 화웨이의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자 이를 갈면서 새로운 총리의 등장을 고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신임 총리로 선출된 보리스 존슨은 트럼프의 그런 기대를 보기 좋게 날려버렸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지난 1월 말 5G 통신 네트워크 공급망에 대해 화웨이 장비를 민감한 핵심 부분에는 쓰지 않고 비핵심 파트로 산정해서 시장 점유율 35%를 넘기지 않기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전화 통화 중에 거의 전화기를 집어던질 정도로 분을 사귀지 못했고 뒤늦게 미국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한 영국 정가 역시 화웨이 장비 사용을 놓고 새롭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영국의 집권 보수당 중진 의원들은 며칠 전인 3월 10일 영국 내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 배제를 요구하는 이른바 통신인프라 법안 수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이날 수정안은 찬성 282표, 반대 306표로 부결됐지만 그간 80석 이상의 차이를 보인 반대표가 겨우 24표로 줄어든 것은 보리스 존슨 총리로서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집권당 중진 의원과 전직 강요들까지 대거 화웨이 참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간 화웨이를 두드려온 보리스 존슨 총리로서는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감지한 보리스 존슨은 금년 여름 이전에 통신인프라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화웨이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다수 영국인들은 영국이 화웨이 때문에 미국과 각을 세우고 영국의 안보 이익이 걸려있는 파이브 아이즈에서 탈퇴하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브렉시트를 통해 영국의 EU 탈퇴를 성사시킨 보리스 존슨 총리로서는 이제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전통 우방국 미국은 영국과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사이 등 전 분야에 걸쳐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맹방 중의 맹방입니다. 그리고 EU 탈퇴 후에 영국과 첫 번째로 무역협정을 체결할 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방국 영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EU와의 무역협상 역시 영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향하느냐 불리한 방향으로 향하느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국의 역할은 여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리스 존슨 총리로서는 이미 영국 경제에 깊숙이 그림자를 들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1월 초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만일 영국 정부가 화웨이를 5G 인프라 구축에서 배제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정면으로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양분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역시 영국이 브렉시트 후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총리 임명 전에는 화웨이 배제 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보리스 존슨 총리는 금년 1월 말 핵심 장비 제외 점유율 35% 제한이라는 두리뭉실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중국과 화웨이는 숨통이 트였다고 만세를 불렀지만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배신에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영국의 상황을 예의 지켜보는 프랑스는 곧바로 5G 구축 사업에 화해의 배제는 없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상처난 자존심에 소금을 뿌린 격입니다. 그리고 화해는 2월 말에는 프랑스의 유럽 최초로 5G 제품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G 구축을 두고 갈짓자를 그는 영국 덕분에 화해는 영국과 유럽에서 일단 교두보를 확보한 셈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화해의 5G를 양보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미국 사회 역시 트럼프의 타도 화해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우한 폐렴,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덕분에 지치고 화난 미국인들은 요즘 후한무치한 중국 정부의 거짓에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과 세계를 상대로 세계는 중국의 노력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다. 만일 중국이 의료제품 수출을 중단했다면 미국은 아비규환에 빠졌을 것이다 등등 허무맹랑한 선전선동 및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이제야 비로소 중국 공산당의 위험한 실체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와 밀접하게 연계된 화해에 미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한 정부 수출 활동에 새삼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해를 미국에서 완전 퇴출하라. 화해의 영국 상륙을 저지하라. 트럼프는 작년 6월 G20 정상회담 시 시진핑과의 대화를 이유로 잠시 미뤄두었던 화해에 대한 공격의 이치를 새롭게 들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에 대한 화해의 상륙 작전을 저지할 미국의 공격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3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사선 경력의 공화당 하원 의원 마크 메도스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부터 대행 딱지를 붙이고 비서실장 임무를 수행해온 믹 멀베이니를 북아일랜드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멀베이니는 지난 14개월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백악관 비서실을 무난하게 이끌었습니다. 전임 존 켈리 비서실장이 군대식 기강 잡기에 열중하면서 백악관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멀베이니는 작년 10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한가운데에서 그만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보류가 미국 민주당의 부정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 것인데 이는 민주당의 탄핵 주장에 정당성을 실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은 그를 떠나기 시작했고 작년 말부터 비서실장 경질은 시간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번에 멀베이니가 북아일랜드 특사직을 별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잃고 경질된 백악관 비서실장이라면 사실상 여러 단계 강등이나 다름없는 북아일랜드 특사제의 정도는 그냥 뿌리치고 됐습니다 하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정상일 텐데 멀베이니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특사 자리를 수용한 것일까요? 트럼프는 브렉시트로 영국과 EU가 분리된 지금 영국이 북아일랜드 문제로 혼란을 겪거나 북아일랜드가 아일랜드와의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경랑에 휩싸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 건국의 시작점인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를 온전히 한 묶음으로 묶어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EU와 철저히 분리해 나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영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인 멀베이니에게 비서실장 대행 임무를 맡기면서도 예산관리국장을 계속 겸직하도록 한 것은 멀베이니의 수에 대한 감각과 수를 읽는 놀라운 능력에 따른 것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엄청나게 바쁜 직위입니다. 사실 멀베이니는 몇 번의 말 실수만 빼면 딱히 흠잡을 데 없는 인물입니다. 트럼프는 아일랜드계인 멀베이니를 북아일랜드 특사로 삼아서 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원만하게 이끌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트럼프로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그간 오픈 보더를 기치로 사람과 재와 용역의 자유로운 통행을 내세우며 가끔은 때려 뭉쳐 미국에 반발하는 EU에 대한 길들이기에 나선 셈입니다. 멀베이니의 북아일랜드 특사 임명은 강등이 아닌 새로운 임무 부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아는 멀베이니는 아무 말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말이 북아일랜드 특사이지 사실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를 아우르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멀베이니를 내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리를 식히면서 그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초대 비서실장인 프리워스나 존 켈리 비서실장에는
새로운 자리를 제안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여실하게 증명합니다. 멀베이니는 사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아일랜드 및 북아일랜드 정치인과 깊은 교분을 쌓았고, 이는 영국이 북아일랜드 문제를 타결하고 순조롭게 EU를 탈퇴하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멀베이니 역시 3선 하원 의원을 지낸 중량급 정치인입니다. 비록 워싱턴 정가에서는 크게 어필하지 못한다 해도 런던이나 더블린, 벨파스트에서는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보리스 존슨 총리로 하여금 화해를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국가 안보냐, 경제적 이익이냐, 존슨 총리의 고민이 깊어갑니다. 3월 10일 화해에 대한 영국 하원의 표결은 집권 정당 내에서 반란표가 빠르게 결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에 대한 여당 내 반란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3일부터 유럽 26개국 입국 금지를 공표하면서 영국과 아일랜드를 콕 집어서 제외시켰습니다. 발표 당시 영국은 이미 460여 명이 우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황이었고, 특히 캐나다 트리더 총리의 부인마저 영국 방문 시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입국 금지 명단에서 영국을 제외할 이유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영국은 1월 말에 EU를 탈퇴했지만 금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두고 있어서 여타 EU 제국과 전혀 상황이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국을 제외하는 이유는 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트럼프에게는 이번 유럽 제국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조치는 영국과 EU를 확실히 구별시키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즉, 미국과 소통하려면 영국을 경유하라는 암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장 브렉시트의 충격파 속에서 런던에서 파리나 프랑크푸르트로 비중을 옮길 예정이던 영국 내 다국적 기업들은 유럽의 대미 창구로 새롭게 위상이 높아간 영국에 어쩌면 그대로 잔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지도 모르는 복잡한 숙제를 안았습니다. 이제 멀베이니 특사는 할 일이 많습니다. 북아일랜드 특사는 게리 하트 상원의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임무를 맡은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공석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리 하트는 1984년과 1988년 두 차례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참여했던 중량급 정치인입니다. 미국의 뿌리나 다름없는 영국, 아일랜드를 지켜보는 북아일랜드 특사는 결코 아무나 앉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은 브렉시트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보리스 존슨 총리를 확실하게 미국의 영향권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브렉시트라는 어려운 터널을 통해서 EU에서 간신히 탈출한 영국이 다시 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로 그 시금석이 이제 영국 5G 인프라 구축의 화해의 참여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어디로 튈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권 여당 내 반란 세력들이 13명의 동조자만 더 확보한다면 금년 여름 화해의 영국 진출은 영원히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미 미국 내 화해는 확인사살 단계에 들어갔고, 영국 내 화해는 갑자기 도버 해협 벼랑 끝에 선 채 운명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총리의 정책 결정을 지켜보면서 언제든 영국을 입국 금지 명단에 추가할 수도 있고, 향후 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서 가혹한 조건을 제시해서 영국에 타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북아일랜드로 가라. 화해를 해체하고 영국을 지켜라. 영국에서 화해가 퇴출되면 화해가 유럽에 구축한 기반 역시 빠르게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시진핑과 한판 승부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내밀한 임무를 멀베이니는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진실 왜곡으로 잃어버린 지난 2개월,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우한 바이러스는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화해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운영 중인 네이버 블로그 은하정보부 제이슨의 인텔 언텔에서 자유롭게 스크립트 내용을 퍼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